일본은 왜 과거사에 대해 부정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게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죠.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 각각 리틀보이와 팬맨으로 인해 1945년 8월 14일 연합국에 통보하고 다음 날인 8월 15일 천황이 포츠담 선언의 수용을 발표하며 일본의 무조건적인 항복으로 제2차 세계대전은 종결되었죠. 이후 1946년 1월 19일 일본 도쿄에 설치된 극동국제군사재판소에서 5월 3일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당시 118명의 A급 전범 용의자가 있었으나 대부분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고 최고 책임자인 28명만이 재판장에 올랐습니다. 당시 더글라스 메가더 연합군 총지휘관은 미국이 일본 통치에 꼭두각시 천황이 필요하다 판단. 미국 정부를 설득하여 천황과 친족들은 전범 대상자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때 난징 대학살을 명령한 아사카노미야 야스히코도 천황의 고모부라는 신분으로 면책되었습니다. 그리고 생체 실험을 주도한 731 부대 이시이 시로도 미국과의 거래를 통해 면책되었을 뿐만 아니라 생체 실험 자료를 넘겨준 대가로 25만 엔을 받고 평생 호의호식하며 살았죠. 당시 아베 전 총리의 외할아버지인 기시 노부스케도 A급 전범 용의자였으나 석방되어 1957년 일본의 총리가 되었죠. 기시 노부스케는 731 부대 이시이 시로이 직속상관으로 731 부대의 실험허가자입니다. 약 2년 6개월간의 재판 결과는 28명의 A급 전범 중 7명만 사형되고 종신형 16명, 그 외 금고 사망자가 5명이었습니다. 당시 연합국 측의 식민지 지배 중인 나라들 때문에 일본의 불법 식민지 지배에 대한 혐의는 아예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 후 냉전 시대에 접어들며 미국은 일본의 주권을 회복시켜 동아시아의 거점으로 삼으려 하는 정책을 실행하죠. 이에 1957년 기시 노부스케가 총리에 오르고 이듬해인 1958년 종신형을 받았던 A급 전범 모두가 사면이 됩니다. A급 전범 용의자가 총리가 되었으니 역사를 왜곡하고 사형된 7명을 포함한 14명을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하여 전쟁 범죄자가 아닌 조국을 위한 열사로 포장한 것입니다. 전범자의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그들과 그들이 후손이 일본의 지도층을 장악하며 왜곡된 역사관을 국민에게 심어주어 이제 일본 국민들은 그들이 배운 역사가 진실인 줄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과 미국의 거래로 인해 난징 대학살과 731 부대의 만행은 가해자와 피해자는 있으나 책임자는 호의호식하며 살게 되는 결과가 생겨난 거죠. 그 외 조직적인 위안부 운영과 민간인 포로 강제 동원은 죄를 묻지도 않아 일본의 범죄는 축소되어 일본은 뻔뻔한 거짓말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거짓 홍보로 군함도가 세계유산으로 지정되고 사도강산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엔저 현상에 신나게 일본 여행을 다니고 있네요. 저는 독도를 일본 여행으로 가는 날이 올까 두렵습니다.